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의미 없는 농담 주고받는 대화 사람들 틈에 난 아무렇지 않아 보여. 부딘 척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너랑 그늘을 했어. 외면해보지 마.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잘 지내라는 말이 전부였던 담담한 이별.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그날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임기를 마치는 재판관의 후임 2명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오늘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잠룡들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주의 정치권 이슈 일부 뉴스 시사회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분석합니다. 2부 톡버투데이 시간에는 실제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피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골든타임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회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일이 있군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네. 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셔서 이것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은혁 대법관을 이제서야 임명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예측은 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다라고 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냥 그거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에도 없는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명 못해. 이거는 어거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난 다음에 어쨌든 여야의 정쟁이 그래도 좀 덜할 때에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그건 그대로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읽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거요? 네. 그냥 파면이 된 이후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우리가 정치적인 상상력을
탄핵 선고 이전에는 막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5대3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혹시 6대3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나오면 최상모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쪽으로부터 욕을 엄청나게 먹고 아마 예. 대한민국에서 못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는 제공하지 말아야지.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좀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예.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보세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예요. 그냥 네. 법대 동지고 그리고 계속 정치적으로도 또 같은 행동을 해왔고 그 장모인 최은순 씨가 대선 전에 여러 가지 막 법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서 예. 법제처장으로 이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임명을 하게 된 거고 예. 사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 완규는 헌법재판관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친하고 아낀 사람이었다. 예. 강한 보수 성향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함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사만 계속 해왔고 특이한 거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서 좀 성향상 보수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분들이죠.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었다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겠군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통령 몫은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적당한 사람을 고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나를 많이 도와줬고 자질과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안 됐으면 예. 이번 기회에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따랐다고 봐도 되겠군요. 생각을 따른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을 받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정치적인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재판관에 임명 추천을 하게 되면 네.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지. 탄핵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권한대행직을 사임을 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 네. 이런 시나리오, 탄핵 유발 임명,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찾다 못 찾아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총리시켜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오르게 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보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그렇게 돈독하다, 친하다, 아낀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 임명과 관련해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이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구속 그렇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전화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어요.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임명할 권한이 있어 의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도 권한 대행이니까 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당신은 권한 대행이니까 상황을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만 관리를 해. 당신의 권한을 거기 정도만 행사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니야. 권한 대행도 대통령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막 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네 없네 다수설이네 소수설이네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린 결정문의 유지를 보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왜 이 시점이냐. 대선을 2달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민주당의 반발을 살 건데 네.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예상하고 했다라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완규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거야. 막 이런 의심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런 우려를 다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옳은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완규 이 현재 법제처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예.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이념과 지형과 진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 안 할 것 같아. 그런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죠?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기 전에 정말 무수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측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판결이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임명 자체를 몰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웬만해야죠, 진짜. 인물에 있어서도. 네, 민주당에서도 아니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도 예.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성향의 사람이지만 존경을 받고 올곧은 판사, 뭐 변호사 아니면 검사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참 인물로서는 흠결이 없네 이렇게 해도 넘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을 지금 임명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지금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 해석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아마 여기에 대한 뭐 궁금증을 법적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묻겠죠. 뭐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고 또 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낸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건데 다 소용이 없어요. 지명을 그러니까 하면 이제 되는 겁니까? 예, 그냥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줘도 되고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더라도 예. 그냥 30일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추천을 철회하거나 예. 이완규 처장이 전 안 할래요. 제가 뭐 좀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 네. 이완규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앞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 논란을 분명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꼴통 보수 성향의
평론가도 이게 적절한 인사냐, 왜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방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완규는 누구인가, 예. 그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인사청문회에 올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또 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인사청문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국회에서 예. 안 받아요. 예. 그럼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권한대행이 그거 인사청문회 해주시라니까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30일 정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임명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라는 권한의 해석이 나온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리에 맞느냐, 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대선도 앞두고 있고 권한대행인데 지금 그거를 임명하는 게 맞냐, 당신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라, 이런 건데, 예. 민주당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모순에 좀 빠지는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막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국회에서 추천했으니까 당신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뭐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라는 것과, 제가 권한대행인데 제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지 제가 어떻게 임명을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임명해, 당신 권한 있잖아, 막 이렇게 삿대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갈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싫어, 나 이완규 그냥 법치처장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할 거야, 난 내 판단 처리할 생각 없어,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다,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될 경우 이제 우려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완규 재판관이 정말 진영과 이념과 진영, 이거에 벗어나서 정말 올바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명하는 이런 권한 자체가 상당히 좀 무서운 거군요. 그럼요. 그냥 임명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임명 권한. 그걸 줘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네.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을 80% 얻느냐 90% 얻느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선은 그래도 치르겠죠? 경선을 치르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보통 8개 권역해서 지역별 경선을 하는데 체육관 같은 거 빌려서 하잖아요. 예. 그냥 그거 안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토론도 온라인으로 하고 투표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돌발 상황이나 변수를 최소화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냥 대선 출정식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보관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나옵니까? 도대체 여기는? 오늘 지금 방금 전까지 세봤더니 20명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냥 대선 후보급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때는 되게 잘 나갔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내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 나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나는 뭐 안 되더라도 일단은 나는 뭐 나가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벌어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지도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20명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김문수 전 장관,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예.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꽤 많네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이분들이 네.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지지율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 아마 컷오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명 나온다고 20명 다 이제 뭐 TV 토론에 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1차 컷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8명을 추렸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한 8명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탄핵을 찬성했느냐 아니면 탄핵을 반대했느냐 이 정도의 대결 구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 뭐 이제 김문수, 홍준표 탄핵 반대파, 그다음에 뭐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탄핵 좀 소극적인 찬성파, 적극적 찬성파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내 경선이 지금 당원 50%의 투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분들 일반 국민 50% 이렇게 투표랑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윤석열 억울해. 아이고, 진짜 윤석열 진짜 이거 타면하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지는 그렇군요. 한 5년 동안 이제 윤석열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이 본인을 좀 보호를 해줘야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검찰이나 경찰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치적으로 방어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나의 바운더리로 넣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만 이미 탄핵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무거운 죄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인식이. 근데 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안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왜냐하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반수 이상은 예. 윤석열 억울해 윤석열 보호했어야지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당에서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결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냥 주어나 목적어로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번에 대선은 이재명 심판 선고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심판 얘기를 할까요? 아니 월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그냥 이 탄핵과 비상계엄 전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를 막고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먹힐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면 탈당은 안 시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출당 같은 경우는요. 네. 2017년에 이제 탄핵 2017년 탄핵됐죠. 그때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 완전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이 망한 다음에 그때 출당시켰거든요. 몇 개월 걸렸네요. 네. 본인이 먼저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폭삭 망하면 그래 우리는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윤석열하고 결별해야지. 출당시키자.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자. 그때서야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